안녕하십니까. 반가워요. 원래 이 시간표에 잡혀 있기는 이게 원래 120분으로 잡혀 있어요. 그런데 중간에 10분을 쉬어야 하거든요. 그렇죠? 계속해서 120분 수업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10분을 앞당겨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이 교재를 쭉 만들어 보니까 이 교재를 만들기 전에 사실은 계획이 시간표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교재를 만들고 보니까 120분에 끝내기가 조금 어려워요. 응? 그래서 2월 1일 날이 토요일인데 그날이 또 구정에 잡혀 있어요. 그래서 그날에 잡혀 있지 않으면 한번 보강을 해서 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요 다음 시간부터는 한 20분 정도 이 물리를 일찍 시작했으면 그러는데, 만약에 안 되는 사람은 이따가 나한테 좀 얘기를 하고 가세요. 알겠죠? 자, 그럼 오늘 강의 시작하겠는데, 자, 여길 보세요. 슬라이드 2번이 속력과 속도에 관한 얘기죠. 근데 이것은 공통에서도 이제 다룬 건데, 여기 봐요. 어떤 기준점이 여기 있는데, 어떤 물체가 요 P의 위치에 있어서 처음에, 근데 다음에 요 Q의 위치로 이렇게 이동이 돼 갔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때 이것이 이제 이동 경로가 되는데, 이것을 움직인 우리는 거리라고 말하죠. 그리고 요 O로부터 P로 향하는 요 벡터를 위치 벡터라고 말해요. P1의 위치 벡터. 또 요것은 요 O로부터 Q로 향하는 요 벡터를 Q2의 위치 벡터라고 말해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움직여 갔죠. 그때 요 P로부터 Q로 향하는 요 벡터를 변위라고 말하는 거예요. 변위라고 말한다 그런 얘기죠. 변위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은 이렇게 약속을 한 거다 그런 얘기지. 응? 그때 요 움직인 거리를 경관 시간으로 나눠준 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느냐, 이것을 속력이라고 정의했다 그 말이에요. 약속이다 그런 얘기죠. 이것을 속력이라고 약속을 했죠. 이렇게 들어오세요. 지금 오늘 선생님 강의하는 이 강의는요, 이렇게 강의하고 동시에 현재 인터넷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시에 수업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120분 수업한다 하고 만약에 100분 정도 해서 끝난다면 그 게시판에 뭐 수도 없는 욕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정시에 시작을 할게요. 요 움직인 거리를 경관 시간으로 나눠준 것을 속력이라고 말하고, 요 변위를 경관 시간으로 나눠준 것을 우리는 뭐라고? 속도라고 약속했다 그런 얘기죠. 이렇게. 아이고. 속도라고 약속했다 그런 얘기죠. 이렇게. 속도다. 이렇게. 그럼 이렇게 약속을 했단 말이야. 이 약속된 사항은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냥 알아두는 길밖에 없어요. 지금부터 나하고 물리학적 대화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럼 물리에서 약속된 용어를 알아야 되죠. 우리를 낳아주신 분을 어머니라고 약속했잖아. 그러면 우리를 낳아주신 분을 어머니라고 알면 되는 거지. 왜 우리를 낳아주신 분을 어머니라고 했을까? 이뿐이라고 안 그러고, 이건 의미가 없잖아. 그렇죠? 응? 약속된 사항은 그냥 알아두는 길밖에 없어. 이렇게. 그럼 이걸 알면 되는 거야. 그러면 얼마나 이것을 이해했는가 하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볼게. 자, 여기 보세요. 여기서 어떤 물체가 오른쪽으로 10m 갔다가, 알겠어요? 이렇게 3m를 이렇게 되돌아왔어요. 그럼 대답할까요? 움직인 거리는 몇 m죠? 그럼요, 13m죠. 변위는. 그렇죠, 7m죠. 그래서 변위는 처음 위치로부터 나중 위치로 향하는 요 벡터를 우리는 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10m 갔다가 이렇게 3m 되돌아오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느냐. 예를 들어서 9초가 걸렸다고 가정합시다. 몇 초가 걸려서? 9초. 그때 속력은 얼마일까? 분수로 대답하세요. 얼마? 9분의 13이 되겠죠. 속도는 얼마죠? 9분의 얼마죠? 7. 그렇게 계산할 줄 알면 된다 그 말이죠. 다시 한번. 이렇게 10m 갔다가 다시 10m를 되돌아왔네. 그러는데 9초 걸렸어. 이렇게 대답하세요. 움직인 거리가 얼마죠? 20m죠. 변위는 얼마입니까? 0. 0이 아니면 제로겠지 뭐.
응? 그러면 다시 묻겠어. 속력은 얼마일까? 분수로 9분의 20. 그럼 속도는 얼마죠? 9분의 0이니까 0이 되겠죠. 알겠죠? 그래서 황영조 선수가 마라톤에서 이제 올림픽에서 우승했잖아요. 그 막 이제 해서 제자리 돌아왔단 말이야. 그때 신문을 읽어보니까 황영조 선수는 평균 속도 얼마로 뛰었다.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평균 속도 얼마로 뛰었다. 그러면 황영조 선수가 반환점을 돌아서 제자리 왔잖아요. 그럼 황영조 선수의 평균 속도는 얼마죠? 0이지요. 그러니까 그것은 네, 신문에 잘못 썼죠. 뭐라고 해야죠? 평균 속력 얼마로 뛰었다. 이렇게 얘기해야죠. 그럼 이것은 약속이기 때문에 알아두면 되는 거예요. 하나만 더 할게요. 10m 갔다가 이렇게 13m를 되돌아왔어요. 그러는데 역시 9초가 걸렸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움직인 거리가 얼마가 되죠? 그럼 23m죠. 그럼 속력은 얼마일까? 9분의 23이죠. 그러면 변이는 얼마죠? 그럼요. 처음 위치로부터 여기 나중 위치. 요거 아니에요, 요거. 요것이 바로 변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움직이는 방향을 대개 플러스로 보거든. 그럼 반대 방향을 마이너스로 보는 거야. 그러면 이런 경우에 속도는 얼마라고? 9분의 얼마? 마이너스 3. 이렇게 알면 된다. 그런 얘기죠. 알겠죠? 그러면 변이가 뭐고, 거리가 뭐고, 속도가 뭐고, 속력이 뭐다 하는 거 알았죠? 그러면 슬라이드 3번 한번 봐주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 이것은 수능에 출제에 띄었던 문제입니다. 거기 지금 신나게 뛰는 사람이 철수예요. 철수가 60m를 뛰었어요. 60m를 이 철수가 막 뛰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런데 60m 가는데 몇 초 걸렸느냐? 10초가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10초 동안 쉬었어요. 10초 동안 정지하고 있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10초 동안 60m 갔다가 여기서 정지했다가 다시 60m 되돌아왔죠. 이렇게 60m 되돌아오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또 10초가 걸렸다 그런 얘기죠. 그때 자 처음부터 시간을 따지면 여기서 여기까지 몇 초죠? 여기서 여기까지 20초, 여기서 여기까지 30초. 그러니까 10초, 20초, 30초 그 각각 그 시간에서 뭘 구하라는 문제죠? 평균 속도를 바르게 나타낸 것을 물어본 거예요. 평균 속도야 속력이 아니야. 그렇지? 그럼 대답하자.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10초 동안의 평균 속도는 얼마죠? 얼마야? 10분의 6이니까 6이 되겠죠. 됐습니까? 이때는 시간이 몇 초 걸렸어? 20초 동안에 얼마? 변이가 60이죠. 그러니까 20분의 60이니까 얼마? 그럼 3m/s가 되겠죠. 다시 20초, 이거 30초예요. 30초 동안의 평균 속도는 변이가 얼마니까? 0이니까 같은 선상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평균 속도는 얼마야? 0이죠. 그럼 답은 나왔죠? 어느 거예요? 5번을 답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네, 99년도 네, 수능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음은 상대 속도에 관한 것인데 상대 속도에 관한 것입니다. 자, 영상을 띄워주세요. 잠깐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도저가 있습니다. 잘 날리죠? 똑같은 속도로 달리는 장난감 차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똑같이 달리고 있군요. 아래 시트를 잡아 끌죠?
어느 게 우리가 볼 때 빨리 움직이고 있죠? 위에 거, 아래 거. 위에 게 빨리 움직였잖아요. 다시 볼래요? 위에 게 빨리 움직였죠? 그런데 저 쉬티에 타고 있는 사람이, 저 쉬티에 타서 정지하고 있는 사람이 볼 땐 아래 자동차나 위에 자동차는 어떻게 보여? 같게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정지해서 본 속도와 움직이면서 보면서 본 속도가 다르게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지해서 본 속도를 무슨 속도라고 말하느냐 그러면 그것을 절대 속도라고 말하고, 움직이면서 느끼는 속도를 상대 속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영상을 조금만 더 봅시다. 쉬트를 반대로 잡아 끌면 네, 저건 느리지요. 그러면 묻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네, 일로 와서 자, 선생님을 보세요. 기차가 10m로 달려가고 있어요. 기차가 10m로 막 달려가고 있어. 근데 그 위에서 내가 3m라고 하죠. 3m로 걸었어. 그럼 밖에 있는 네, 학생들이 날 볼 때 난 얼마로 달리죠? 그럼요, 13m로 달리죠. 그러나 13m로 달리죠. 그러나 기차에 타고 있는 사람이 볼 때 난 얼마로 달리죠? 3m로 달릴 거 아니에요. 이해가 됐습니까? 그런데 기차가 오른쪽으로 10m로 달리는데 내가 반대쪽으로 3m로 걸어. 반대쪽으로. 그럼 밖에 정지하고 있는 학생들이 볼 때 나는 얼마의 속도로 가고 있죠? 기차가 앞으로 10m 가는데 내가 3m 되돌아왔다니까? 그럼 7m로 달리지 않아. 뭔지 알겠습니까? 이해가 됐죠? 네. 그런 걸 지금 얘기한 거예요. 그럼 상대 속도에 대한 기본 정리를 한번 여기서 다루고 볼게요. 자, 여기 보세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VA라고 하는 속도로 달려간다고 가정을 하죠. 또 이렇게 VB라고 하는 속도로 이렇게 달려간다고 가정하죠. 그럼 정지해서 이제 A를 보잖아요. 그럼 A는 이렇게 달리는 거죠. 그럼 정지해서 B를 보면 B는 이렇게 달린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움직이는 A가 요 B를 보았을 때 속도가 얼마일까 하는 것이 우리의 관심이다. 그런 얘기죠. 응? 그럼 정지해서 볼 때와 움직이면서 볼 때의 속도는 좀 다르게 나타나겠죠. 자, 우리가 정지해서 바깥에 정지하고 있는 전봇대를 보면 정지하고 있죠. 그럼 기차를 타고 10m로 달려가면서 밖에 정지하고 있는 전봇대를 보면 반대쪽으로 10m로 달려가는 것처럼 느껴지고 있잖아요. 그건 실제 속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지해서 본 속도하고 움직이면서 본 속도가 같게 나타나 다르게 나타나. 다르게 나타나. 그걸 무슨 속도? 정지해서 본 속도는 무슨 속도? 절대 속도. 움직이면서 느끼는 속도는 무슨 속도? 상대 속도. 왜 느꼈다고 그러냐면 실제가 아니니까 느꼈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을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데 단칼에 끝내버릴게요. 상대 속도는 다음과 같이 구합니다. 자, 여기 봐요. 요것을 여기다 이렇게 출발점을 말이죠. 이렇게 일치시켜요. 이렇게 평행이동을 이렇게 시킵니다. 이렇게. 여기 A죠? 그렇죠? 그러면 자, 움직이는 A가 이 움직이는 B를 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이냐 하면요. 시선 방향 속도로 보이게 돼요. A가 B를 보았다. 이렇게요.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움직이는 A가 B를 보는 속도가 요거예요. 요것을 우리는 A에 대한 B의 상대 속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해봐. 자, 이걸 뭐라고 그래? A에 대한 B의 상대 속도. 근데 나는 그 말이 마음에 안 들어. A에 대한 B의 상대 속도는 머릿속에 안 떠오르잖아. 그래서 내가 만약에 정리했다면 나는 이렇게 했을 거예요. A가 본 B의 속도. A가 B를 이렇게 본 기분이 나잖아요. 그럼 보세요. 이것은 뭐예요? 관찰한 사람이죠. 이게 관찰자의 속도예요. 관찰자요. 이것은 뭐냐면 어떤 물체가 움직이는데 정지해서 본 속도죠. 이것이 무슨 속도예요? 절대 속도예요. 다 같이 무슨 속도? 절대 속도. 이것이 무슨 속도라고요? 상대 속도요. 그래서 언제나 이 출발점을 일치시키고 나서 네, 이렇게 이렇게 본 게 A에 대한 B의 상대에서 A가 B를 본 속도고요. 이렇게 보면요. B가 A를 본 속도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으로 안 풀리는 네, 상대 속도의 문제는 난 아직 못 봤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워버리고, 네, 이것이요. 그래서 이걸 하나 메모해주면 좋겠습니다. 이거요. 이거를. 그리고 메모하고 나서 다음 설명을 들으세요. 다른 건 메모할 게 없어요. 요거요. 모르는 것만. 새로운 것만 메모하세요. 요거만 메모하세요. 자, 그러면 다음 설명에 들어갈게요. 자, 여기 보세요. 이렇게 A가 10m로 달리고 있어. 그런데 B가 이렇게 얼마로 달리냐 그러면 17m로 이렇게 달리고 있어. 물론 달리는 위치는 다르겠죠. 이렇게 17m로 이렇게 달린다 그럴까 B가 이렇게. 그때 A에 대한 B의 상대 속도가 어떻게 되느냐. A가 B를 본 속도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야. 그러면 이것을 요로 이렇게 평행이동을 시켜서 이걸 일치시키는 거야. 이걸 요로 이렇게 옮기는 거야. 요걸 일치시켜야 돼. 요걸 일치시켰잖아. 그러면 자, 시선 방향. A가 B를 보면 자, 대답해 얼마의 속도로 보여? 앞쪽으로 7m로 달려가죠. 그렇죠? 그럼 B가 A를 보면 A가 7m로 떨어지고 있죠. 그렇죠? 내가 이렇게 10m로 자전거를 타고 가고 있어. 내가 실제로 10m 못 뛰잖아. 10m로 자전거를 막 타고 가고 있는데 너희가 7m로 쫓아오면서 나를 짜나. 아우 17m지. 병신. 내가 17m로 자전거 타고 가고 있는데 네가 이렇게 10m로 쫓아오면서 나를 쳐다보는 거야. 그럼 내가 얼마 달려간다고? 그럼 7m로 나는 달려갈 거 아니야. 그런데 내가 17m로 자전거 타고 막 달려가면서 10m로 접근해 오고 있는 너희를 이렇게 뒤돌아보고 있는 거야. 그러면 내가 볼 땐 네가 뒤로 다 얼마? 7m로 이렇게 뒤로 떨어지고 있죠. 이해가 됐습니까? 이해가 됐습니까? 하나 더. 10m로 달려가는 A가 반대 방향으로 7m로 달려가는 B를 보는 거예요. 그 이렇게 7m로 이렇게 달려가잖아. 그러면 언제나 이것을 여기로 일치시키는 게 필요해요. 이렇게 7m를 여기다 옮겨줘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이것이 A고 이거 B 아니야? 그럼 대답하세요. A가 B를 보면 어떤 거예요? 그럼요. 턱으로. 이거 아니에요. A가 B를 보면 A가 B를 보니까 이거야 이거. 얼마? 17m로 보이죠. 그럼 A가 볼 땐 반대쪽으로 17m로 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죠? 또 B가 A를 보면 이렇게 보이죠. 자, 여기 봐요. 기차가 이쪽 기차가 10m로 이쪽으로 달려가요. 왼쪽으로. 근데 오른쪽으로 너희가 볼 땐 오른쪽으로 10m로 달려가는 기차에서 반대로 달려가는 7m로 달려가는 기차를 보는 거야. 그럼 기차가 얼마나 확 지나가지? 이렇게 엇갈려 지나가는 거야. 10m로 달려가고 있는 기차에서 반대로 7m로 달려가는 기차를 보면 얼마로 가는 것처럼 느껴져. 17m로 확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지잖아. 그래서 기차가 엇갈려 지나갈 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죠. 이해가 됐습니까? 됐습니까? 예,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요거에 대한 걸 잠깐 좀 보도록 그렇게 하죠. 영상을 띄워주세요. 바람이 없는 날 비가 오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차창에서 무언가 편지를 읽고 있는 노신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비를 보면 사선을 그리면서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비가 지금 어떻게 떨어지냐면 이렇게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응? 비가 지금 현재 이거 조금 잘못됐군요. 잠깐만요. 지금 비가 이렇게 내리고 있거든요. 이렇게. 그렇죠? 근데 비는 현재 이렇게 내리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바람이 없는 날 비는 어떻게 내립니까? 수직으로 내리죠.
연직으로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차에 타고 있는 사람이 볼 땐 지금 빨간 사선 그렸죠? 이렇게 보이잖아요. 왜 그런가 잘 볼까요? 비는 현재 이렇게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비는 이렇게 내리고 있죠. 대답도 안 해. 그치? 근데 차가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달려가는 이 사람이 이 속도야. 이 사람이 이렇게 내리는 비를 보니까 이렇게 빨간 거 이렇게 보였죠. 이해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속도입니까? 이거 절대 속도죠. 이것이 뭡니까? 비의 절대 속도죠. 정지에서 보면 이 차는 이렇게 달려가. 이렇게 다시 한번 볼까요? 정지에서 보면 비는 현재 이렇게 달려가고 이 사람이 이렇게 달려가고 있어요. 이 관찰자의 이건 절대 속도예요. 또 정지에서 보면 비는 이렇게 내려요. 근데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이 보니까 비는 이렇게 내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게 무슨 속도라고요? 이게 상대 속도예요. 이걸 머릿속에 그리면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영상을 계속해서 하나만 더 보세요. 바람이 없는 날 말이죠. 비가 내리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럼 바람이 없는 날 비는 어떻게 내리냐? 이렇게 내려요. 이렇게. 응? 바람이 없는 날 비는 이렇게 내린다고요. 바람이 없는 날 비는 이렇게 내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A는 어떻게 하고 있죠? 정지하고 있으니까 그냥 이 속도가 바로 이 속도가 그대로 누구의 속도입니까? 이 사람에게 오는 비의 속도죠. 이 사람이 정지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바로 이 사람의 바로 속도죠. 이거는. 그렇죠? 그런데 그 다음 한번 보세요. 달려가면서 이 사람은 이 속도로 달려가면서 보니까 비가 이렇게 내린 거예요. 이렇게 내린 거죠. 이렇게. 어떻게 내립니까? 요 A가 달려가면서 요 B를 본 거죠. 그럼 어떻게 보입니까? 네, 당연히 이렇게 보이겠죠. 이해됐습니까? 그런데 세 번째 사람은 더 빨리 뛰죠. 빨리 뛰니까 어떻게 될까요? 세 번째 사람은 이렇게 뛰잖아요. 이렇게. 이 사람의 비를 보니까 네, 이렇게 보이겠죠. 이렇게 보이겠죠. 이렇게. 이해가 됐습니까? 됐습니까? 그럼 우산을 받치려면 이 비의 방향과 어떻게 받쳐줘야 돼? 90도. 그래서 90도로 받쳐줘야 하니까 우산을 이렇게 받쳐야죠. 이렇게 받쳐줘야죠. 이렇게. 이것은 이렇게 우산을 받치고 있는 것이죠. 그럼 뛰는 속도에, 뛰는 정도에 따라서도 상대 속도는 어떻게 된다?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절대 속도는 정지에서 본 거니까 변화가 없지만 상대 속도는 네, 관찰자의 속도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그럼 똑같은 비가 내리는데 어떤 경우에 상대 속도가 커질까요? 수평으로 달리는 속도가 클수록 수평으로 달리는 이 속도가 클수록 이 상대 속도는 크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칠판으로 다시 한번 와보세요. 이것에 관한 문제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바람이 없는 날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대답하세요. 바람이 없는 날 비는 어떻게 내리죠? 노래 가사에도 있잖아요. 주룩주룩 내린다고. 그럼 비는 이렇게 내리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 방향으로 내리는데 수평으로 10m로 달려가는 사람이 이게 뭐예요? 관찰자죠. 이 비죠. 네, 비 똑같으네. 보니까 이렇게 달리는 사람이 바람이 없는 날 연직으로 물러내려 이 비를 보니까 이렇게 보이겠죠. 이것이 연직선과 요 연직선과 네 30도, 60도랄까? 60도의 각으로 내리는 것처럼 느껴졌다는 것이죠. 그때 실제 비의 속도를 구하라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하죠? 그럼 실제 비의 속도는 어떤 거예요? 요거죠. 됐습니까? 대답도 안 해. 됐어? 그럼 이것이 뭐야? 관찰자. 이것이 상대 속도. 이것이 절대 속도죠. 그럼 요각이 30도니까 네, 10m 탄젠트 30도 해서 네, VB, B의 절대 속도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됐죠? 네. 이 이상의 문제는 안 나오리라고 봅니다. 그럼 다시 한번 아까 했던 것을 정리합니다. 머릿속에 이것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자, 여기 보세요. 이렇게 달려가는 A가 관찰자. 이렇게 달려가는 B를 보아서 여기다 그리자. 이렇게. 이것은 절대속도. 정지한 사람이 보니까 이렇게 보여? 그럼 움직이는 사람이 보면 이렇게 보여.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A에 대한 B의 상대 속도다. 그랬죠? 근데 이 상대 속도는요, 느껴졌다, 이런 말이 붙어요. 왜 느껴졌다란 말이 붙냐 하면, 실제 속도가 아니기 때문에 느껴졌다, 이런 말이 붙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대답하세요. 요렇게 달려가는 사람이 이렇게 달려가는 물체를 보니까 이렇게 보였죠. 그럼 이와 같은 속도로 달려가는 사람이 요 B를 보면, 여기가 B야. B를 보면, 요렇게 보이겠죠? 대답도 안 해. 그렇지? 그럼 이렇게 달려가는 사람이 보면 어떻게 보일까? 이렇게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이 보면 어떻게 보여요?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정지하고 있는 사람이 본 속도가 대답하세요. 무슨 속도? 절대 속도. 움직이는 사람이 느끼는 속도가 무슨 속도? 상대 속도. 이렇게 해서 삼각형이 이루어진다. 이것으로 안 풀리는 상대 속도의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대개 문제가 나오면 여기 보세요. 관찰자 속도와 절대 속도를 주고 상대 속도 구하라는 문제밖에 고등학교에서 안 나와요. 그런데 대학에서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관찰자 속도를 주고 상대 속도 주고 절대 속도 구하라는 거예요. 이게 대학의 문제라니까, 병신들. 그럼 이걸 주고 이 관찰자는 언제나 주거든. 이걸 주고 이걸 구하라 그러면 여기다 갖다 그리고 이걸 답으로 하고, 상대 속도를 주고 이걸 구하라 그러면 여기다 갖다 화살표 쪽에 갖다 그리고 이걸 답으로 하면 되잖아요. 됐습니까? 대답하세요. 관찰자. 이 사람이 이걸 보면 이렇게 느껴져. 이것이 상대 속도. 끝입니다. 알겠습니까? 더 이상 할 게 없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슬라이드 6번으로 가겠습니다. 영상을 한번 띄워주시죠. 지금 A 자동차가 15m로 달리고 있습니다. 왼쪽으로. B가 20m로 달리고 있군요. C가 25m로 달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를 물었습니까? 다음 보기 중에서 각 자동차에서 바라본 다른 자동차의 운동 방향이 같은 것끼리 묶은 것은 그랬어요. 응? 그래서 A의 속도, B의 속도, C의 속도를 여기다 갖다 이렇게 그렸죠. 보입니까? 대답하세요. A에서 B를 보면 어느 쪽으로 얼마의 속도로 가는 것처럼 보이죠? A에서 B를 봐요. A에서 B를 보면 요거 아니에요, 요거. 대답도 알았죠? 네, 방향을 물었으니까 어떤 거죠? 이렇게 보이죠? 됐습니까? 그러면 A에서 본 C의 속도요. A에서 C를 보면 A가 여기 아니야. 여기서 이렇게 보이겠죠? 그러니까 A에서 C를 본 거 이거예요, 이거. 이해가 갑니까? A에서 C를 본 거. A에서 C를 보면 이거죠, 이거. 이렇게 보이죠? 다음. B에서 본 A의 속도, B에서 A를 보면 어떻게 보여요? B에서 A. B에서 A, B 화살표에서 A. 네, 이렇게 보이겠군요. 반대로 보이겠죠? B에서 A요. 그러면 리얼은 나 안 할 거야. C에서 본 B의 속도는 C에서 B를 보면, 자, 대답하세요. C에서 B를 보면 오른쪽입니까? 왼쪽입니까? 왼쪽으로 몇 메다? 45m로 가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상대 속도의 운동방이 같게 보이는 것은 어느 거죠? 기억과 리얼.
니은과 디귿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니은과 디귿은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어느 걸 답으로 하면 됩니까? 3번에 기읍과 리을을 답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됐죠? 다음 칠판으로 와주세요. 가속도에 대한 얘기인데 이건 공통에 나오는 거거든요. 가속도가 뭐죠? 얘들아, 가속도가 뭐야? 그럼 내가 이 공식 써줄게. 이걸 가속도라고 하거든. 이건 변화한 속도야. 그 변화한 속도를 시간으로 나누는 게 바로 뭐야? 가속도 아니야, 그지? 그러면 가속도를 이렇게 시간분의 변화한 속도입니다. 또는 변화한 속도를 시간으로 나눈 겁니다. 그러면 문제 푸는데 빨리 안 풀려. 이걸 말로 정의해야 돼. 그럼 가속도가 뭐냐 그러면 여기 봐. 앞으로 이게 뭐냐 그러잖아. 공식상에서 이게 뭐냐 그러잖아. 그럼 반대항의 분자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 요거야. 대답해 그럼. 가속도가 뭐야? 변화하는 속도야. 다시 한번 뭐라고? 변화하는 속도. 나머지가 1일 때. t가 1이면 이것과 이건 어때? 같지 않아. 그러니까 대답해봐. 1초 동안에. 그러니까 가속도가 뭐냐? 이거다. 나머지가 1일 때. 여기서부터 문장을 지어나가자. 1초 동안에 변화하는 속도를 가속도라고 한다. 다시 한번 뭐라고? 1초 동안에 변화하는 속도를 가속도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가속도에 관한 문제가 나오면 1초 동안의 속도가 어떻게 변화해 가는가 하는 것을 따져주면 되는 거야. 그럼 다시 한번 볼까? 후쿠이 법칙이라는 게 있어. 앞으로 용수철에서 배우거든. 이것을 탄성계수라고 말하잖아. 그럼 탄성계수가 뭐야? 이거 앞으로 배운다? 이게 뭐야? 요쪽하게 분자 힘이야. 나머지가 1일 때. x가 1일 때 f를 k라고 하는 거요. 1m 늘리는데 필요한 힘을 탄성계수라고 하는 거요. 그럼 탄성계수가 10N/m가 나와서 10N/m, 탄성계수가 10N/m인데 2m 늘리는데 얼마 힘이 필요하냐. 이런 병신들. 아니 탄성계수가 10이라고 하면 1m 늘리는데 10N이 필요하다는 얘기 아니요. 그럼 2m 늘리는데 2배 20N 힘이 필요하겠지. 안 돌아가? 좀 어려운 걸로 할까? 우리가 앞으로 열량에서 이런 공식을 배우게 돼요. Q는 CMT라고 하는 공식을 앞으로 열량에서 이거 배웁니다. 그런데 이걸 뭐라고 말하느냐면 이것을 비열이라고 말해요. 대답하세요. 비열이란 뭐죠? 모든 공식의 물리적 의미는 상수 속에 들어가 있단 말이야. 어디 들어가 있다고? 상수요. 여기 있어 요거 상수. 그럼 이게 뭐냐? 이쪽 항의 분자요. 나머지가 1일 때. 대답해봐. m이 1이고 t가 1이면 이것과 이것은 같아. 대답해. 1g을 1도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을 비열이라고 한다. 다시 한번 해보면 뭐라고? 1g을 1도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을 비열이라고 한다. 그런데 문제는 대학 과정이고 뭐고 예외가 없다 이 말이야. 예외가 없어요. 이제 상수를 외우는 수고는 이제부터 없어지게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럼 대답하세요. 속력이 뭐예요? 이거요, 이거. 나머지가 1초 동안에 간 거리가 속력이요. 속력이 5m/s다 그런 얘기는 1초 동안에 5m 간다는 얘기요. 알겠죠? 그래서 어떤 공식에서나 이게 뭐냐 그러면 반대항의 분자. 이건 1분의 Q나 마찬가지니까 분자가 Q야. 나머지가 1일 때. 그러니까 1g을 1도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을 비열이라고 한다. 그럼 비열에 관한 문제가 나오면 1g을 1도 높이는데 얼마 열량이 필요한가를 알아보면 돼요. 10g을 2도 높이는데 50칼로리가 필요해. 그때 비열을 물었어.
그럼 1g을 2도 높이는 데는 얼마? 10분의 1이니까 5칼로리가 필요할 거 아니야. 다시 1도 높이는데 이거에 반 2.5가 필요할 거 아니야. 따라서 이 물질의 비율은 2.5란 말이야. 이해됐습니까? 되셨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이렇게. 그럼 다시 일로 와서 가속도에 대한 얘기에 다시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속도라고 하는 것은 1초 동안에 변화하는 속도를 가속도라고 하는데, 이 변화하는 속도라고 하는 것은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빼준 거란 말이야. 직선운동에서 이렇게. 그럼 대답하세요. 이 가속도가 플러스로 나오는 경우에는 어느 것이 더 커? V가 더 크지? 그럼 나중 속도가 크고 처음 속도가 작으니까 이게 바로 뭐야? 처음보다 나중이 빠르니까 점점 빨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가속도가 플러스일 때는 빨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0이요? 같다는 얘기 아니요. 이해가 가? 그럼 처음 속도와 나중 속도가 같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속도의 변화가 없다 그 말이지. 그걸 무슨 운동이라고 그래? 등속 운동이라고 하는 거 아니냐 그 말이지. 그런데 이게 더 커. 이게 나중 속도가 작아. 그러면 이게 작고 이게 크니까 이건 뭐로 나와? 마이너스로 나오지. 그럼 가속도가 마이너스가 나올 때는 속도가 빨라지는 거야? 느려지는 거야? 느려지는 거야. 이해가 됐습니까? 됐습니까? 그럼 대답하자. 가속도가 플러스로 나오면 뭐라고? 점점 빨라지는 운동이다. 가속도가 마이너스가 나오면 속도가 작아지는 거다. 속도의 크기를 속력이라고 하거든. 그런데 가속도가 0이면 뭐다? 등속 운동을 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이해가 됐죠? 그러면 거기 슬라이드 7번을 보도록 하세요. 아래의 경우 물체는 어떤 운동을 하는가 그랬어요. 속도와 가속도의 방향이 같은 경우 속도와 가속도의 방향이 같잖아요. 그럼 이것이 점점 빨라지는 운동이에요. 그럼 가속도가 플러스니까 이것은 무슨 운동이야? 속도가 증가하는 운동이에요. 속력이 증가한다 그래도 괜찮아요. 직선 운동에서는요, 같은 방향으로 운동할 때는요, 속력과 속도가 같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속도와 가속도의 방향이 반대다. 가속도가 마이너스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속도가 감소하는 운동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세 번째, 속도와 가속도의 방향이 달라. 응? 그럼 여기 봐. 속도는 이 방향인데 속도는 이 방향으로 달리는데 가속도는 이 방향이야. 그러면 튀게 되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따라서 방향이 다른 경우에는 뭐라고 해야죠? 방향이 바뀐다. 속도의 방향이 바뀌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여기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원운동에서 여기 봐요. 요 물체의 속도는 이 방향이거든요. 근데 가속도가 이 방향이에요. 그래서 이건 이제 원운동에서 배우거든요. 중심 방향이에요. 그럼 속도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니까 어떻게 됐어요? 방향이 바뀌었죠. 일로 가던 게 바뀌었잖아요. 알겠습니까? 따라서 속도와 가속도의 방향이 다른 경우는 방향이 바뀐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등가속도 직선운동으로 들어가는데 여기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도 단칼에 끝내버릴게요. 응? 뭐 이런 얘기하면 또 지자랑한다고 그럴까봐 난 내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입시 강의를 참 오래 했어요. 글쎄 2003년이 되면 30년 강의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러니까 입시의 산 역사죠. 보면 학생들이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데 지금 내가 강의하는 게 편법이 아니에요. 반드시 이렇게 해야 돼요. 지금 물리를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이 물리를 강의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쉽게 강의하고 학생들은 쉽게 강의를 하면 그것이 물리의 전부인 줄 알거든요. 절대 안 그렇죠. 응? 오늘 선생님 강의를 듣고요. 이 부분에 관한 다른 문제집을 봐도 좋습니다. 응? 우선 등가속도 직선운동이다. 이 직선운동이 빠져도요. 이 등가속도란 말은 가속도가 일정하다는 얘기거든요.
가속도가 일정하면 그것은 이 물체가 이렇게 가다가 방향이 바뀌면 속도의 방향이 바뀌면 그럼 속도의 변화가 있어서 가속도가 있는 거예요. 있는 거. 그럼 가속도가 일정하다는 얘기죠. 그럼 그래프 그리면 이렇게 되죠. 가속도 그래프고요. 이게 가속도고요. 이게 가속도고 가속도가 이렇게 일정하다. 이렇게 일정하다. 그러면 네, 시간은 경과하는데도 가속도가 일정하죠. 이렇게. 그럼 대답하세요. 가속도가 일정하다고 하는 것은 대답하세요. 점점 빨라지는 운동일까? 아니면 속도가 느려지는 운동일까? 아니면 속도가 증가하는 운동일까? 가속도가 일정하니까 속도가 일정하다고 하면 안 돼요. 가속도가 이거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이거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이거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그럼 가속도가 플러스니까 점점 빨라지는 운동이죠. 이렇게 되면요. 점점 느려지는 운동이지. 가속도가 마이너스잖아요. 이해가 됐습니까? 됐습니까? 자, 어떤 물체가 여기서 이렇게 운동을 해요. 처음에 VO라고 하는 속도로 운동을 했는데 A라는 가속도로 T초 동안 운동을 해서 네, T초에 여기 가서 V라는 속도를 갖게 되었어요. 그다음 나중 속도가 이렇게 주어져요. 나중 속도가 이렇게 주어진다. 그런 얘기야.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거 처음 보는 공식이네. 보세요. 아까 가속도라고 하는 것은 변화한 속도를 시간으로 나눈다고 그랬죠. 근데 변화한 속도라고 하는 것은 직선 운동에서는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 빼준 거 아닌가요? 응? 맞죠? 그럼 이거 넘어가서 이거 넘어가면 이거예요. 대답도 안 해. 그렇지? 예,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바로 그거야. 변형한 거야. 그럼 이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그려지죠? 요 가속도가 플러스일 때, 요거 t가 0이면 이건 VO가 되면서, 네, 요 a가 플러스일 때는 요렇게 그려지죠? 그렇죠? 요게 바로 요식에서 뭐예요? 기울기 아니에요. 그래서 속도와 시간에 관한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가속도예요. 그러니까 이 기울기가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플러스니까 점점 빨라지고 있잖아요. 속도가 이게 점점 커지잖아요. 이게 Y축의 속도축이니까. 그런데 가속도가 마이너스야. 가속도가 마이너스일 때는 어떻게 될까? 속도가 줄지? 이렇게 되겠지. 응? 됐습니까? 근데 S 그래프를 그리잖아요. S요. S는 VOT 플러스 2분의 1 AT제곱으로 주어지는데요. 자, 왜 그런가 한번 잘 보세요. S라고 하는 것은 평균 속도에다가 처음 속도에다 나중 속도 더해준 걸 둘로 나눠준 것이 평균 속도예요. 평균 속도에다 시간 곱해준 게 S거든요. 그런데 요 식에다가 요거 아까 한 거 VO 플러스 AT 아니에요. 요 V는 VO 플러스 AT죠, 요걸 요거다 대입하고 정리하면 요 식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유도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수능에서 유도까지 하라는 것은 안 나와요. 그래서 요걸 정리한 게 요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것을 알아줘야 돼요. 이 SD 그래프요. 보세요. 자, S는 T의 어이구 병신. 제곱이에요. S는 T의 몇 차 함수죠? 이거 몇 차예요? 2차는 그래프가 뭐로 그려지더라? 플러스로 그려지죠. 그런데 이 A가 플러스일 때는 2차의 개수가 플러스일 때는 위로 오목한 그래프가 그려지잖아요. 그렇죠? 요게 만약에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때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잖아요. 이건 몰라? 최고창의 개수가 플러스일 때는요, 언제나 오른쪽에 올라가는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예요. 대답하세요. 이건 몇 차 그래프죠? 3차 그래프에서 3차의 개수가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플러스요. 이걸 어느 수학교실 지나는데 모르고 뭐 이지랄하고 있어요. 이건요.
3자식 향의 계수가 마이너스예요. 이건 몇 자식이죠? 4자식이죠? 4자식이 오른쪽에 올라가니까 4창의 계수가 플러스인 거고요. 이렇게 그려주면 4창의 계수가 마이너스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른쪽에 올라가니까 2창의 계수가 플러스, 내려가면 마이너스. 됐습니까? 됐죠? 그래서 어떤 SD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그때 가속도는 어떻게 되느냐? 뭐라고 그래야 돼요? 마이너스. 속력은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 감소한다. 이런 그래프. 이 구간에서 어떤 운동을 하느냐? 가속도가 플러스이다 마이너스다? 플러스. 속력은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 증가한다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뭘까? 어느 그래프에서나 기울기는 원칙이 있어요. 기울기를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X축분의 Y축이 기울기예요. 그럼 여기서 X축이 뭐죠? 시간이고 Y축이 뭐죠? S죠? 이게 뭐더라? 1일 때 S 아니에요. 1초 동안 간 거리 아니에요. 1초 동안 간 거리가 뭐죠? 속도죠. 그래서 ST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속도예요. 그런데요.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뭐라고 그랬죠?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기울기는 가속도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이거 지우겠습니다. 지우겠습니다. 이것이 등가속도 직선운동 문제를 단칼에 끝내는 그래프예요. 그러니까 등가속도 직선운동의 문제가 나오면요.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속도와 시간에 관한 그래프를 그리면 끝입니다. 대답하세요. 가속도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가속도가 마이너스. 그런데 요 면적이 뭐예요? 면적이요. 어떤 그래프에서는 면적은 XY 평면에서 면적 구할 때 X와 Y 곱하잖아요. 가로 곱하기 세로. 그럼 곱하면 돼요. 그럼 속도에다 시간 곱한 게 뭐죠? S예요. S. 이걸 뭐 적분을 이용해도 되죠. 알겠어요? 그래서 VT 그래프에서 면적이 S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경우 한번 보세요. 이렇게 운동하는 경우에 면적이 두 개가 나와요. 여기 면적이 있고 요 면적이 있어요. 그럼 요 면적은 뭐고 요 면적은 뭐죠? 이것도 간거리 S고 간거리 S잖아요. 그런데 이 경우는 속도가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플러스일 때 간거리니까 앞으로 간 거지요. 이때 속도는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요거? 마이너스일 때 S니까 이건 되돌아온 거죠.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10m 갔다 7m 되돌아온 거예요. 이건 뭐 이거? 속도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 점이죠. 속도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 점이야. 요 점이야. 요 점을 우리는 뭐라고 말한다? 반환점이라고 말하죠. 반환점이야. 반환점. 반환점. 다시 한번 보세요. 이거와 가속도가 같은데 초속도가 없어. 정지 상태로부터 출발했을 때가 초속도가 없는 운동이야. 그러면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지? 이거와 가속도가 같으니까 나란하게. 그렇죠? 기울기가 같아야 되니까. 그러나 초속도 이게 0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야 되겠죠. 이것과 이것은 나란하게. 그러면 이것과 이것은 가속도는 같은데 이건 정지 상태로부터 출발한 거고 이건 어떤 처음 속도가 있는 상태로부터 출발한 것이죠. 그래서 어떤 그래프에서나 가속도는 기울기야. 기울기가 같으면 가속도가 같은 거야. 요게 달리면 초속도가 다른 거야. 이해가 됐습니까? 그래서 이것으로 안 풀리는 등가속도 직선운동 문제는 없습니다. 이것만 메모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이거 하나 더 하면 되죠. 기울기는 언제나 수평축분의 연직축이다. 그래서 이것은 가속도가 된다. 이렇게 하나 메모해주면 되겠습니다.
동영상을 띄워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강의한 걸 이미지를 조금 이렇게 이미지를 이제 키우기 위해서 잠깐 보도록 하시죠. 일 1초, 2초, 3초, 4초 그 시간을 표시한 겁니다. 1초, 다음 1초, 2초, 3초. 대답하세요. 이 빨간 길이가 뭐를 의미하죠? 1초 동안 간 거리니까 S 아니에요, S. 그럼 이건 처음 건 1초, 그 다음 2초, 그 다음 3초, 그 다음 4초죠? 그럼 S 그래프 한번 그려볼까요? 그럼 가속과 일정할 때 S 그래프가 뭐를 그려진다고 그랬어요? 그럼요, 포물선으로 그려지는 거 한번 보세요. 점점 빨라졌죠? 대답도 안 해. 빨라졌죠? 그러니까 오른쪽에 올라가는 그래프로 그려지지 않겠어요? 분명 포물선으로 그려지는 거냐. 다음을 다시 보세요. 다음 1초, 다음 1초, 다음 1초, 다음 1초. 이게 뭐죠? 1초 동안 간 거리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속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게 처음 1초 동안 간 거리, 처음에 1초 동안 간 거리니까 속도. 그 다음 1초 동안 간 거리니까 속도. 됐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파란 길이가 녹색 속도를 의미하죠. 그래프 한번 보실래요? VT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냐? 가속과 일정할 때. 직선이죠. 기울기가 같아야 하니까. 이미지를 키워야 합니다. 분명 직선으로 그려지는 것입니다. 다음은 무엇인가 한번 보세요. 이 파란 것이 뭡니까? 낮은 속도에서 처음 속도 뺀 거 아닙니까? 변화한 속도죠. 변화한 속도를 뭐로 나누는 게 가속도라고 그래서 시간이. 근데 각각 몇 초 간격으로 이건 애니메이션 만들었죠? 1초죠. 그럼 1초 동안 변화한 속도인 게 이 파란 길이가 바로 뭐라고? 가속도가 되죠. 결론. 모르기만 하다. 가속도가 일정할 때 VT 그래프 직선, S 그래프 포물선. 됐습니까? 됐습니까? 됐습니다. 칠판으로 와주세요. 8페이지에 슬라이드 9번을 보도록 합니다.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얘들아, 이건 무슨 문제야? 등가속도 직선운동이잖아요. 그럼 등가속도 직선운동의 문제가 나오면 뭐로 끝낸다고? 속도와 시간에 관한 그래프죠.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 알 수 있을까요? 가속도가 얼마라고 그랬어요, 문제에서? 기울기가 얼마가 나와? 15. 끝났네요. 그럼 답이 여기 다 있잖아요. 첫째 문제가 뭐예요? 4초 동안 움직이는 거리가 얼마냐, 비형식. 이 문제, 이 면적이에요. 120m요. 됐습니까? 됐습니까? 선생님, 저는 그렇게 안 배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요. V는
VO 플러스 AT에다 대입할래요. 응? 간거리니까 S요. VO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에다 대입해요. 그러니까 초수가 0이니까 이건 필요 없고요. 네. 2분의 1 A가 얼마? 15라고 그랬잖아요. T가 4초 아니에요. 네, 역시 120이 나오는데 이거보다는 이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알았습니까? (2번) 문제. 비행기가 활주로상 이렇게 내려온다고 그랬어요. 어떤 속도인지 몰라요. 그런데 얼마 갔대요. 200m 가서 몇 초 후에 10초 후에 정지했대요. 이거 나중 속도가 0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 속도 구하라는 거예요. 이건 미지수죠. 여기 가속도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죠. 그런데 우리 등가속도 직선운동의 공식을 보면 그 공식 속에 가속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어떤 식을 세워도 이건 미지수가 두 개가 나온단 말이야. 가속도가 이 문제에서 안 나왔으니까. 그래서 내가 식으로 풀지 말라는 거야. 일단 대학 가고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대답 좀 해. 어떻게? VT 그래프요. 응? 그럼 그리세요. 처음에 어떤 속도로 달려오고 있었는데 이걸 몰라서 묻는 거예요. 몰라. 그런데 이렇게 섰잖아요. 10초 만에 섰잖아요. 근데 간 거리가 200m 갔대요. 그랬더니 이니 막 아우성치고 튀어나오잖아. 나는 40m로 달리고 있었다고요. 됐습니까? 형, 됐어? 됐어 안 됐어? 됐죠. 자, 머릿속에 다시 한번 기억을 하세요. 등가속도 직선운동은 VT 그래프. VT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가속도. 면적은 S. 위에 있는 면적은 플러스 1대 간 거니까 앞으로 간 거. 아래 면적은 되돌아온 거. 그 만난 점은 반원 점이다. 이렇게. 슬라이드 10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문제죠? 무슨 문제예요? 등가속도 직선운동이에요. 뭘로 하라고요? VT 그래프요. 10m의 속도로 달리고 있었는데 5초 만에 섰대요. 나 안 해. 정지하는 동안 물체가 가는 거리가 얼마냐? 면적 25m 같습니다. 다음 두 번째. 2초의 속도를 구하라고 그랬죠? 그럼 대답하세요. 여기요. 2초의 속도가 바로 요 길이에요. 네, 6m로 달리고 있었군요. 이게 3대5니까. 3대5. 됐습니까? 또 4라고 해가지고 또 나중에 또 틀려가지고 나와서 또 팔팔 뛰지 말고. 이 같은 경우는 이거 4라고 하면 얼마나 속상해. 이거 2가 있어가지고. 여기서부터 따져야 되면 이게 3대5니까. 이게 3대5. 6대10이 3대5 아니에요. 알았어요? 그래야 이 학생이 이거 속상하니까 지설 막 꼬집으면서 어머 내가 미쳤지 뭐 이래가면서 하지 말고. 슬라이드 11번으로 갑니다. 등가속도 직선운동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신의 합성. 여기 보세요. 여기 이렇게 F1이라고 하는 힘이 있고 여기 이렇게 F2라고 하는 힘이 이렇게 있다. 그럼 이 물체 F1과 F2가 양쪽에서 이 물체를 잡아 끌 때 이것은 어떤 힘 하나와 한 개의 힘으로 끄는 거와 마찬가지인가 하는 것이죠. 그럼 이 F1과 F2를 두 변으로 하는 이렇게 평행사변형을 만들었을 때 이 대각선에 해당하는 힘이 있잖아요. 이것이 합성력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F1과 F2를 합한 거예요. 알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것이 만약에 10N이고 이것이 만약에 15N인데 알겠어요? 이것이 만약에 20N이야. 그러면 여기 보세요. 이 물체에다가 네
A라는 사람이 F1 10N을 끌었고요. B라는 사람이 요쪽 방향으로 15로 이렇게 잡아 끌었어요. 그러면 C라고 하는 사람이 요 방향으로 20으로 끈 거와 마찬가지 운동을 이게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요 두 힘이 작용했을 때는 어때? 요 하나의 힘이 요 노란 힘 요것이 요 물체에 작용했다고 생각해도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죠. 마찬가지니까. 그런 의미에서 합성이에요. 따라서 이것은 이제 벡터의 합성에서 다루는데 힘도 벡터이기 때문에 이런 벡터의 합성처럼 이걸 합하게 된다. 이것은 이 도형의 이름이 뭐죠? 그래서 이러한 합성 방법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평행 사변형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겠죠? 이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운동 제1법칙 앞으로 10분 정도 더 강의하고 좀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탁합니다. 그건 이따가 강의 끝난 다음에 내가 부탁을 할게요. 그건 이따가 지금 시간이 아까우니까. 운동 제1법칙이요. 이것을 관성의 법칙이라고 말하는데 관성. 이 관성이라는 게 뭐냐면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을 갖다 우리는 관성이라고 그래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은 소위 관성이라고 하는 성질을 가지고 이 세상에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연이 그렇게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설명할 수가 없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물리학에서요, 무조건 알아둬야 할 사항이 딱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약속된 사항이에요. 지금 우리가 쓰는 이 언어가 약속된 거 아닙니까? 임금님의 따님을 공주라고 약속했으니까 임금님의 따님을 공주로 알면 되는 거지 왜 공주라고 했냐 이쁜이라고 하는 거로 이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알아야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법칙이에요. 응? 만일력이 왜 나타난지 몰라요. 그건 조물주만이 아는 것이죠. 그래서 게시판에 보면 선생님 관성의 법칙이 왜 그렇게 나타나는지 그 이유를 알려주세요. 그럼 난 거기다 그렇게 써요. 주무시면서 조물주께 여쭤봐라. 설명할 수가 없는 사항이에요. 그냥 알아두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에서 만약에 이 물체에다가 힘을 작용시켜주지 않잖아요. 그럼 이 물체는 현재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거예요. 현재의 상태를 유지한다고 하는 말은 계속 정지해 있거나 계속 뭐하고 있어? 정지가 등속 직선 운동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정지하고 있는 순간적으로 정지하면 안 돼요.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이건 올라갔다 순간적으로 정지했다 내려온 거죠. 이건 계속해서 힘이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계속해서 정지하고 있을 때. 그렇죠? 그럼 어떤 물체에 힘이 작용되지 않으면 그 물체에 작용하는 합성력이 0이면 똑같은 말이에요. 그 물체는 계속 정지해 있거나 또는 등속 직선 운동을 하게 돼 있어. 이 세상이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여학생들 어디 놀러 갔는데 여기 성춘이가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띄어내? 이불은 불어 뜯니? 어머 하고 치잖아. 성춘이가 여기 있을 간 성질 때문에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걸 탁 쳐야지 이 치는 가속가 커야 관성력이 크게 돼 있어요. 여기 딱 붙어 있는데 어머 이러면 안 떨어지죠. 여기 넥타이에 이렇게 먼지가 묻어 있어요. 탁 치면 떨어지죠. 그래서 지우개를 털면 떨어지는 거예요. 또 개가 물속에 들어가면 이 털에 물들이 막 있죠. 개가 막 흔들잖아요. 막 뿌리잖아요. 그 물방울이 여기서 정스럽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들이 되게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개가 물속에 들어갔다 막 흔들어서 털잖아요. 이 관성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관성은 개도 한다니까요. 응? 버스 맨 뒷좌석 센터에 앉아있는 사람이에요. 나 그냥 갔으면 여기가 있었을 텐데 운전기사가 브레이크를 꽉 밟아. 그럼 이 사람 죽어라 앞으로 뛰잖아요. 왜 뛰는지 아세요?
나 그냥 원래대로 가면 여기가 여기까지 갈 텐데 운전기사가 브레이크를 밟아서 여기까지밖에 못 갔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상태가 이거거든요. 원래 상태를 지속해야 되겠다는 성질 때문에 이 사람 죽어라 앞으로 뛰는 거예요. 그래서 버스 타고 가다가 운전기사가 브레이크를 꽉 밟아가지고 앞으로 막 뛰어가게 돼서 그러면 운전기사 욕하면 안 돼요. 왜? 세상이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돌아오면서 그냥 관성 그러고 돌아다니세요. 또 정지에 있던 차가 앞으로 훅 달려가면 우리 몸 뒤로 제껴지죠? 왜 그래요? 나 여기 있는 사람 왜 여기다 갖다 놔? 원래 운동을 지속해. 그래 뒤로 이렇게 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관성력인데 이 관성력의 크기는 우선 이 사람의 몸의 질량에다가 어떤 크기로 나타나느냐 하면 자동차 속에서의 관성력, 그럼 자동차의 가속도를 굽어진 크기로 나타나는데 방향이 자동차 가속도의 반대로 나타나는 성질이 있어요. 응? 이게 이 관성에 대해서 과학자들이 따져보니까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보세요. 자동차가 달려가다 브레이크를 밟았어요. 속도가 증가해 감소해. 감소하면 가속도가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이쪽이야. 그런 관성은 그 반대로 나타난다고 했으니까 어느 쪽으로 가? 앞으로 가게 돼 있다 이 말이야. 세상이 그렇게 만들어졌다 그 말이야. 그래서 그 이유를 밝혀달라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요. 이해가 됐어요? 그냥 알면 되는 거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많이 보면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또 가만히 있니? 그런 걸 보여주려고 또 영상을 준비해 가지고 오지 않았겠니? 영상으로 갑시다. 천천히 잡아 끌면 어느 게 끊어질까요? 위에 게 끊어졌죠? 왜 천천히 잡아 끌면 위에 실이 끊어져요? 아래에서 막대기를 이렇게 잡아 끄는 힘하고 추의 무게가 합해져서 위에 실에는 추의 무게만큼 힘이 더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아래 실보다 위에 실이 추 무게만큼 힘이 더 걸리니까 힘이 많이 걸리는 위줄이 끊어지는. 그런데 큰 가속도로 탁 치면 내 추가 그 자리에 있으려고 하는 성질 때문에 아래 줄이 먼저 끊어지는 것이죠.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법칙이 뭐라고요? 운동 제1법칙, 관상의 법칙. 이게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알면 되니까. 봤죠? 또 보세요. 식탁 위에 이제 여러 접시가 있습니다. 털보가 천천히 끄면 이건 마찰력 때문에 끌려오는 거예요. 근데 큰 가스로 채게 되면 관성력이 커서 그 자리에 있으려고 하는 힘이 커서 네, 어떻게 되는가 보세요. 네, 운치 있게 촛불을 또 켜잖아요. 봤죠? 봤죠? 세상이 이렇게 만들어졌다 그런 얘기요. 알면 되는 거야. 어떻게 되느냐? 그럼 제자리에 있을 거다. 천천히 잡아 끌면 어떻게 되느냐? 마찰에서 끌려올 거다. 큰 값으로 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자리에 있을 것이다. 이게 답이요. 한번 떠보세요. 이미지를 키우는 위해서 이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연필이 합판을 뚫는다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죠. 그런데 묻겠습니다. 연필이 상당한 속도로 달려가다가 만약에 합판에 딱 정지하면 엄청난 속도로 가다가 정지했으니까 속도의 변화가 엄청나게 크겠죠. 그러면 그런 경우에 연필의 가속도가 클까요? 작을까요? 크죠. 그럼 관성이 크게 나타나 작게 나타나? 크게 나타나니까 합판을 뚫고 들어갈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이해 됐습니까? 이해됐습니까? 그 왜 저런 현상이 생긴다? 연필이 상당한 속도로 달려가다가 순간적으로 정지하니까 짧은 시간에 속도에 큰 변화가 이러니까 가속도가 커서 관성이 크니까 칼력은 이미 엄청나게 커서 뚫고 들어간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관성력은 가속도가 클 때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세상이 그렇게 만들어졌다. 10분간 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50분에 시작해야 됩니다.